오늘은 종가 베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종가 베팅 많이 하시나요?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가 베팅이라고. 뭐 간단하게 종가 베팅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주식이 이렇게 여기가 종가죠. 양봉인데 종가인데 이 장 끝날 때 3시 30분 마감 가격, 이 종가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갭이 뜨면 이 사이에 이 갭을 먹는 거잖아요. 보통 쉽게 말하면 장 마감 오후 3시에 사서 다음날 9시 땡땡 장이 오픈 땡 열었을 때 매도하는 게 종가 베팅이죠. 유튜브에 이렇게 종가 베팅이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 종가 베팅 전략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요, 흔히 뭐 슈퍼게임이다, 뭐 단타 고수다, 실전 투자 대회 1등 하시는 분들이 이 종가 베팅 전략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종가 베팅이 좋은 전략이구나.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종가 베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이 종가 베팅이 왜 좋은 전략인지, 왜 먹히는지, 어떤 때 먹히고 어떤 때 안 먹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왜 종가 베팅이 좋은 전략인지 그 원리랑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 종가 베팅을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종가 베팅이 왜 좋을까요? 결국 승률이 좋다, 초과 수익의 기대값이 있다. 이거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시장의 비효율성이에요. 즉, 이 시장의 비효율적일수록 단순한 전략들이 잘 먹힌다. 기억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효율성에 주목하세요. 시장이 비효율적일수록 이런 종가 베팅이라 이런 전략들이 잘 먹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이 비효율이란 게 뭔데? 뭐가 비효율적인 건데? 이 비효율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호갱 당한다고 하죠. 호갱을 보통 어디서 많이 당해요? 중고차, 핸드폰이나 뭐 예를 들어 보험, 뭐 그 외에 뭐 아예 뭐 수산시장. 자, 이런 데 가면 우리가 긴장하는 게 뭐죠? 호갱 당할까봐 긴장하죠. 원래 시세가 있는데 중고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보험도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어떤 합리적인 가격이 있잖아요. 합리적인 가격. 우리는 모두 이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때 호갱을 당합니까? 호갱은 언제 당한다? 호갱은 정보의 비대칭 크면 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세를 잘 모르면 호갱당하는 거예요. 시세를 잘 모르면.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시세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알아. 전문가야. 전문가가 호갱을 당할까요? 쉽지 않겠죠? 왜냐? 가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물건 흥정할 때 안 당할 거 아니야. 안 속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이 전문가만 가득하면 어떨까요? 이 가격이, 시세가 호갱당하는 가격대가 있을까요? 없겠죠? 항상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시장은 가격이, 그쵸? 항상 가격이 정상적으로 딱딱 그 기업의 가치에 맞게, 효율적인 거래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비슷해요. 자, 이 호갱의 원리가 주식시장에도 있어요. 주식시장에도. 왜냐? 경력자와 아마추어가 같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 종가 베팅이랑 이 개념을 접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종가 베팅은 몇 시에 사죠? 종가 베팅은 장 마감에 삽니다. 종가 베팅은 장 마감에 매수를 하죠. 보통 3시에서 3시 30분 요런 때 하죠.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합니까? 매도는 아침 다음날 9시 시가에 매도를 하죠. 자, 제가 지금 코스닥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이 코스닥 차트를 분봉으로 시간대별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항상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패턴 뭐가 보이시는 게 있나요? 밑에 거래량. 자, 거래량 보시면 이 차트는 매일매일 다르죠? 매일매일 다른데 아침에 거래량을 보시면 뭔가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죠? 자, 보세요. 아침 몇 시죠? 9시죠? 9시에 거래량이 어때요? 폭발하죠? 그 전날에도, 그 전전날에도, 다음날에도 항상 9시에는 거래량이 폭발해요. 그리고 오후로 갈수록 이 오후에 거래량이 별로 없죠. 자, 그럼 이걸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대부분 아침에 주식시장 문을 딱 열기 전에, 시작할 때 대부분 출근을 하죠. 출근하면서 아침에 시장 딱 봅니다. 전날 밤에 이제 아침에 내일 주식해야지, 전날 사려고 했던 거 아침에 장 열리면 사야지.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다 쳐다봐요, 주식시장을.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아침에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많겠죠. 전날 내가 사려고 했던 거 아침에 주문 넣을 거고, 이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로 갈수록 어때요? 분산되죠. 이 오후로 가면 갈수록 이 사려는 매수세가 아침에 준비 마트가 문을 딱 열었을 땐 동시에 우르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 스케줄에 맞게 시간대에 맞춰서 그냥 분산돼서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역이용하는 거죠, 종가 베팅은.
그래서 장 마감에 사서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우와 하고 우르르 몰려들 때 거래량이 터질 때 거기에 팔고 나가는 게 종가 베팅이에요. 근데 웃기죠?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원래 이 가격이라는 게 솔직히 하루에 뭐 얼마나 큰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시장 지수잖아요. 평균이잖아요. 모든 종목의 평균이야.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거래가 터질 만한 이벤트가 매일 아침마다 있나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막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겨서 거래가 터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이 시장에 인간의 그냥 시장의 구조적인 특성상 문을 열 때 사람이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거죠. 상식적으로 물건 시세라는 게 주식도 어떤 거래가 있고 시세가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거래량이 진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9시나 10시나 11시나 12시나 이렇게 비슷해야죠. 평균적으로. 근데 보시면 유난히 오전 아침 시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잖아. 이거는 비효율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걸 아는 사람들, 흔히 이제 거래를 좀 해보시는 분들, 그리고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이거를 역이용하는 거죠. 종가 매매는 아침에 집중되는 매수세 역이용하는 전략,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가 매매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시장의 비효율성이 크면 클수록 이 종가 매매가 더 유리하겠네요. 그쵸? 언제 시장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될까요? 아까 전에 어떻게 얘기했죠? 호갱이 많으면 정보의 비대칭이 크고, 호갱이 많을수록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많을수록 이 비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했어요. 왜냐?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를 못해요.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호갱은 누구일까요? 이제 막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경험이 없고 원칙이 없는 사람, 개인,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죠. 돈을 항상 잃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경험도 없고 원칙도 없고 내가 말하기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호갱 당하는 거예요. 호갱 당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역으로 이런 거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죠.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겠어요? 호갱이 많은 곳. 이 호구가 많은 곳을 찾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비싸게 사줄 호구가 많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출되겠죠? 종가 베팅은 코스피가 좋을까? 코스닥이 좋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에 호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대형주에는 어떤 주체가 있어요? 대형주. 물론 대형주에도 호구도 많고 개인 투자들도 많은데 대형주는 누가 거래합니까? 주로 기관, 외국인. 얘네들은 뭐죠? 돈도 많고 정보도 많고, 그러니까 빠꼼이라는 거야. 호구가 아니야,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물론 얘네도 가끔 호구가 될 때가 있어. 하지만 웬만해서는 얘네들은 우리 개인보다는 얘네가 더 유리하다고요. 정보도 많고 자금도 많고. 그래서 얘네가 많은 시장은요, 이런 종가 베팅 같은 거 단순한 게 잘 안 먹혀요. 신기하게. 근데 반대로 이 소형주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 외국인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사요. 덜 사요. 자, 그러면 이 소형주는 어떤 주체들이 주로 많죠? 흔히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세력,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슈퍼게임이라던가 어떤 세력이 있겠죠?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 일반 개인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력 입장에서는요, 세력이나 아니면 또는 고수, 이 단타 고수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털어먹기가 좋은 거야, 여기 일반 개인들. 왜냐? 여기 코스피에 있는 대형 외국인 기관 고래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비효율성이고 뭐고 복잡하다. 네, 이렇게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제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엑셀로 자료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이 파란 선 보이시죠? 파란 선. 이 파란 선이 뭐냐면요. 2000년에부터 최근 2021년까지 종가에 사서 다음날 아침 시가에 파는 거를 코스피 지수를 대상으로 무한 반복했을 때 성과 그래프고요. 이 주황선이죠, 주황선. 주황선은 뭐냐면요. 아침 9시 땡 했을 때 시가로 사서 당일날 장 마감 종가로 그냥 코스피 지수를 매도했을 때 성과 차이예요. 극명하게 다르죠. 1로 시작했을 그 성과가 지금 거의 2800%. 이게 지금 종가 베팅 성과거든요. 종가 베팅은 20년간 2800%의 수익률을 냈고, 아침에 사서 마감에 파는 전략을 그냥 단순 무식하게 무한 반복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90%. 거의 깡통 찼죠. 이게 평균적으로 이 종가 베팅, 코스피를 종가 베팅하는 전략의 경우 기대값이 평균적으로 0.06%의 수익이 났고, 아침에 사서 오후에 파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4%의 손실이 났다는 거야. 전략의 승률을 봐도요, 최근 20년간 봤을 때 종가 베팅은 58% 정도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58% 정도는 다음날 갭이 뜨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49%는 이 시가종가, 장중에 아침에 매수해서 오후에 파는 전략, 이거는 성공률이 낮죠. 어때요?
실제로 데이터를 검증을 해봐도 종가 베팅이 아침에 사서 오후에 파는 거래보다 유리해요. 오버나잇 하는 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종가 베팅은 대형주가 좋을까 초형주가 좋을까? 호갱이 많은 소형주가 더 좋다고 했죠. 자,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아요? 지금 이거 제가 코스피로 한 거거든요. 코스닥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게 코스닥입니다. 아까 코스피보다 더 극단적으로 갈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하루에 종가 베팅,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대상으로 코스닥을 종가에 매수해서 아침 시가로 매도하는 걸 반복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일수익률이 0.25% 나왔어. 지금까지 그냥 누적을 하면 누적 성과가 이게 몇 퍼센트야? 2000만%. 성공률도 74%야. 그리고 반대로 종가 베팅이 아니라 아침 9시에 사서 그날 3시 마감에 파는 거, 코스닥을 이렇게 팔았을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0.25% 손실이야. 뭐 당연히 성과는 박살났겠죠. 거의 깡통 찼죠. 그리고 성공률도 50%가 안 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침에 장 딱 열리면 우르르 매수해놓고, 그리고 언제 팔아요? 3시에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무서워, 난 팔래, 이때 팔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20년 동안 계속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털어먹는 거죠. 지금 성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코스피 지수를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실제로 이렇게 거래하긴 쉽지 않아요. 단순히 경향성을 보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코스닥 시장도 이 전략이요, 점점 선진화되고 사람들이 똑똑해질수록 이 전략도 앞으로 먹히기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이 시장 구조상 아침 9시 장이 딱 열리면 우와 하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 종가 베팅은 유리한 전략이다. 그래서 여러분, 종가 베팅 있잖아요. 이거 진짜 좋은 전략이에요. 종가 베팅. 이거는 진짜 공부해볼 만해. 구조적으로 시장 구조상 확률적 우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종가 베팅 얘기에 대해서 좀 해봤고요. 다음에 이런 비슷한 관련된 것들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